북한에서 전승절로 불리는 6.25 전쟁 정전일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열병식 개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 초청됐는데 한미일 동맹을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열병식 소식은 없는 거죠? 예, 아직 열병식은 개최가 되지는 않았고요. 예. 오늘 야간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일단은 뭐 70년 전 이제 정전협정 일체 규정이 예. 밤 10시부터 효력을 발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 밤 10시에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변수는 이제 러시아 쇼이구이 그 국방장관이 오늘 예. 저녁에 돌아가야 돼요. 예. 그 일정을 맞춘다면은 조금 더 당겨서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이제 평양 기상은 날씨는 좋습니다. 예. 열병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날씨로 보여집니다. 네. 열병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외부 요인들도 왔으니까. 근데 일단 먼저 한 얼마 전부터 한 2020년부터인가요? 처음에 야간 열병식이 개최됐을 때 굉장히 많이 새롭고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북한이 최근에는 열병식을 심야, 야간에, 밤에 하는 걸까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북한은 이제 열병식을 보통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만 해도 1년에 2차례씩 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간 열병식은 지금까지 5차례가 열렸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올해 2월 달에 북한군 창건일 75주년 열병식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병식을 또 성대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병식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일단 야간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기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나치 게벨스의 대중 선동 효과처럼 예. 네. 야간에 조명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위대한 지도자상을 좀 더 이끌어내려는 예. 그런 의도로 해석이 네네.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북한이 앞서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로 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로 열병식을 하는 건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열병식이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신형 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대내외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예. 신형 무기를 과시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북한 주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신형 무기 공개 지난 열병식에서는 종종 자주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월 열병식 때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 만약에 열병식이 오늘이나 앞으로 최근에 열린다면 이번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요. 무장 장비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좀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야간에 나올 무기 체계들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쇼이구 장관도 지금 직접 돌아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무기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는 사진까지 북한이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제 북한이 보도한 내용들의 특징을 보면은 무기 체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화성 18 고체형 ICBM도 지금 전시에 공개가 됐는데 미사일까지 발사대와 함께 미사일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화성 17 ICBM 같은 경우는 위장 도색한 상태로 기존에는 이제 흰색이었습니다. 이게 위장 도색한 상태로 됐고 예.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좀 발견이 좀 되었는데요. 글로벌 호크라고 무인기가 있고 프레데터 무인기 형상과 유사한 게 두 종이 지금 새로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예.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인공기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마킹까지 지금 있는 걸로 좀 식별이 되었거든요. 네. 네. 아마 우리 공군이 도입한 글로벌 호크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기만 작전이라고 하죠. 이게 적기인지 아군지인지 좀 혼동하도록 외형상으로 예. 그렇게 지금 전시가 좀 되었는데요. 예. 이 글로벌 무기기도 오늘 야간 열병식에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전승절에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초청이 됐습니다. 이들을 초청한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초청한 의도가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쇼이기 국방장관이 신형 무기들을 돌아봤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국방과 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무기 지원에 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기 때문에 북한과 무기 수입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제 환영 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북러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수입 그 문제 논의가 잘 됐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잘된 것으로 해석이 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대규모 물량전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로켓탄을 인도했다는 의혹까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과의 무기 지원 논의가 놀랍지도 않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만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지금 탄약 수준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까지 해서 무기가 새로이 지원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도 있지만 유일하게 또 부분 북한이 또 무기 공급이 가능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일단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 고위 관료가 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 열병식이 열린다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는 듣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그 러시아, 중국, 북중러 이런 연대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이제 북중러라고 하지만은 지금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네. 러시아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육성 연설뿐만 아니라 오늘 야간 열병식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주석단의 어느 위치에 승리에 따라 가지고 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떤 위치가 중요한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걸 보면 예. 북한에서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쇼이구 국방장관 앞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무기를 설명하는 사진까지 좀 공개됐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종호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